안녕하세요. 요트 에반젤리스트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트에 운영하고 구매하는데 현실적인 가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보통 요트를 사시면 금액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금액보다 금액은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유지하고 도대체 주차비는 얼마인지, 기름값이 얼마 들어가는지, 고장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비용도 얼마인지 그런 것들 많이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알려드리기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에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도대체 얼마냐? 이게 도대체 가격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거를 운영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라는 거 좀 카테고라이제이션 해봤습니다. 그 바바리아 C45 대중적인 모델이고요. 뭐 많이 팔리기도 하고 품질이 일정해서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바바리아 모델을 수입해 봤는데 이렇게 요즘 나온 모델들은 휠이 두 개라서 한쪽에서 돌려대고 둘이 같이 조정해도 됩니다. 예, 이제 항구를 나가서 이제 세일도 펴보고 뭐 이런 홍보 영상인데, 예, 지금 이제 세일 쫙 펴서 바람으로만 가고 있죠. 예, 그리고 뭐 이제 요트 위에서 이제 한가롭게 와인도 마시는 그런 홍보 영상이네요. 예, 요거를 이제 보여드린 이유가 실내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사이즈다. 그리고 이런 옵션 레이아웃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제 홈페이지 가면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요트는 외부에서 많이 보시니까 실내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실내 영상이 있길래 이걸 갖고 온 건데, 실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가운데 이제 다이닝룸가 있고, 그다음 위에 앞쪽에 요트 앞쪽에는 이제 침실이 하나 있고 화장실 있고, 보통 요트는 침실이 3개예요. 앞쪽에 하나, 뒤쪽에 2개. 이제 지금 보신 게 이제 3개 다 보여드리는 건데,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리빙룸이 있고요. 이제 주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정실도 있고요. 그래서 2층 구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영상이 잘 나와서 갖고 왔습니다. 요트 이제 구매 비용, 운영 비용, 유지 비용 그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구매 비용 초기 비용이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1억을 기준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1억 있다고 해서 1억을 만 드는 게 아니에요. 취득세 220만 원 들고, 그다음에 그거 요트 갖고 와야 되고. 그래서 보통 이제 초기 비용은 1억짜리 요트 산다고 하면 1억 1,200 정도 추가 비용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영 비용, 그러니까 계류비, 뭐 기름값, 뭐 재산세, 그리고 안전검사 1년에 한 번씩, 뭐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고, 그 보험료 매년 내셔야 되니까. 그렇게 했을 때 연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세 번째 이제 가장 문제가 세 번째 유지 수리 비용이에요. 요게 대부분 예측을 못 해요. 왜냐면 요트 상태에 따라서 얼마나 고장 날지는 모르는 거고, 저 같은 경우 한번 요트 멀리 나갔다 오면 꼭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깨지더라고요. 망가지니까. 그리고 안 망가진다고 쳐도 매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는 항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엔진 오일 갈아야 되고, 거기 이제 뭐 부품들도 매년 갈아야 되고, 1년에 한 번씩 요트 떠서, 그러니까 지상으로 올려서 요트 밑에 프로펠러에 뭐 낀 때 같은 것도 빼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요트 전체 비용의 최소 10%, 그러니까 1억짜리 요트를 샀다면 요트의 10%, 그러니까 1,000만 원이겠죠? 그걸 최소 비용으로 잡아요. 근데 1,000만 원이면 정말 싸게 하는 거고요. 보통 2,000만 원까지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운송 비용을 좀 더 보자면, 우선은 운송에는 해외 운송과 국내 운송이 있겠죠. 이제 주로 이제 요트 조금 공부하신 분이 유럽에서 사면 요트가 우리나라 가격에 3분의 1이던데요. 뭐 반값이던데요. 해요. 근데 실제 그래요. 저도 해외에서 사오기도 해봤고, 국내에서 2번도 사봤는데, 총 3번을 사봤는데, 요트를. 뭐 그렇다고 지금 돈이 많은 건 아니고, 뭐 조금 업그레이드 하고 팔기도 하고 뭐 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 다 경험을 해봤는데, 해외 운송이 가장 힘들어요. 한 4가지 단계가 있고, 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현지에서도 저는 이제 크로아티아에서 샀는데, 크로아티아에서 이탈리아까지 또 운송을 해야 되고, 거기서 다시 선사를 계약해서 이렇게 그림처럼
컨테이너선에 요트를 싣고 와요. 한 2달 반 걸립니다. 그러면 이게 부산이나 인천으로 오거든요. 거기에 또 세관 신고하고 검사 받고 이걸 가지고 다시 제가 있는 전곡항으로 오겠죠. 그렇게 해서 비용이 최소로 잡아도 6천만 원이 들었어요. 근데 보통 뭐 6천에서 1억까지 듭니다. 운송 비용만. 배가 작던 크던. 크면 더 들어가고요. 40피트 기준. 30피트도 보통 6천에서 1억 듭니다. 그래서 해상 운송은 보통 이제 부산이나 서울에 배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많이 선호하는 방식인데, 뭐 본인이 직접 몰고 오시던가 계약을 하고, 아니면은 전문으로 운송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시켜서 배를 갖다 주세요 하면은 갖다 주는데, 보통 뭐 500에서 1000 사이 됩니다. 서울 부산 기준으로요. 그리고 이게 뭐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라, 이게 지도처럼 빨간 점을 표시했는데, 주로 낮에 운항하고 밤에는 위험하니까 운항 안 해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통영까지 하루 가고, 통영에서 나로 섬까지 하루 가고, 거기서 또 목포 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점프 해요. 그렇게 해서 한 7일 정도 걸리거든요. 날씨가 아주 좋을 때 한 번도 안 쉬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들고 기름값 드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1,000만 원보다 더 많이 나갈 때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식은 육상 운송 방식이에요. 이거 잘 안 하시는데, 잘 몰라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훨씬 싸고 빠르고 정확해요. 그래서 컨테이너 그림처럼 전용 선대가 필요하긴 해요. 근데 전용 컨테이너에서 내리자마자 이 트레일러에다가 요트를 올린 다음에 그거를 이제 육상으로 운송하면은 뭐 6시간이면 오니까 그거 그 다음날 이제 내리면 되는데, 문제는 요거를 좀 전문적으로 좀 아시는 분들이 몇 명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분해를 한번 해야 돼요, 요트를. 마스트, 그러니까 돛대를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 하는데 4일 걸렸어요. 그리고 주변에 선장님들이 3명이 도와주셔서 4일 만에 잘 끝낸 경우고, 돈도 더 절약되고 위험 부담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크로아트에서 요트를 처음 샀을 때 요트월드라는 중고 매매 전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요트를 골랐고, 제가 크로아트 비행기 가서 크로아티아 가서 이제 요트를 골라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선사 계약하고, 그리고 2달 반 동안 해상에서 운송해서 부산에서 요트를 받았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받는 과정이고요. 세관 신고하고, 그리고 요트를 전곡항까지 이제 갖고 왔고, 요거를 다시 마스트 조립하고, 뭐 실내 이렇게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거 다 끄집어내서 다시 조립하는 과정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고생해서 3달 만에 요트를 왕산 마리나에서 이렇게 몰았을 때 영상이죠. 직접 수리하는 과정인데, 돈 아끼려면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직접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하나씩 공부하면서 올라가서 뭐 주변 친구들한테 돈 받고 올라가서 마스트 꼭대기에 문제를 해결하고 내려오는 과정이었고요. 이 영상은 저번 주에 저희 배를 1년에 한 번씩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지상으로 올린 과정입니다. 업체 쓰면 요거 올리고 청소하는데 100만 원 정도 들어요. 더 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돈을 아끼려고 이번에는 제가 직접 올려봤어요. 사람 시키지 않고 제가 혼자서 배를 올려서 이렇게 청소하는 과정이고,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해야 되고요. 실제로 저는 작년에 안 올렸고 바빠서 올해 2년 만에 올린 건데, 2년 올리고 이렇게 청소했어요. 근데 고압 세척기로 쭉 청소했을 때 바닥에 이렇게 막 떨어진 거 보이시죠? 그리고 요거 2개 구멍은 화장실 배수구고요. 청소 안 하면 배수구 막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수구도 이렇게 청소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펠러 부분에 낚싯줄 같은 거, 그런 거, 빼줬고요. 그리고 이제 요트 영상 보여드리려고 실제로 일부분은 제가 청소 안 했어요. 아직은. 중간에 찍은 건데, 그래서 이렇게 청소 안 해놓으면 1년에 한 번씩 안 올리면 이렇게 각종 해산물들 더덕더덕 붙어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요트를 망가뜨리고 속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올려야 됩니다. 저처럼 2년에 한 번씩 올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올리는 전체 비용은 10만 원 안짝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압 세척기로 뒷부분까지 청소하는 부분을 좀 빠르게 찍어봤는데요. 고압 세척기 13만 원이면 사니까 이마트 같은 데서 그거 사서 물 연결해서 전기 꽂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10만 원 이하로 아주 100만 원을 10만 원을 아낀 사례죠. 이렇게 청소하고 다음날 지인들하고 근처 섬에 놀러 갔어요. 풍도라는 아주 아름다운 섬인데, 이렇게 놀러 가서 요트 안전하게 어선 옆에 딱 대고, 그리고 이제 섬 관광하고 왔습니다. 이번 4월 30일, 5월 2일까지 이렇게 관광하고 왔고요.
이런 뭐 요트 놀러 가고 섬에 정박하고 그런 것들은 기회 될 때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